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금천 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우리 교회 본회의를 취재 나오신 내외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감사 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탑골로 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 소외 지역 주민 불편 해소 촉구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제243회 정례회 시 탑골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타절 관련 5번 발언을 하였습니다. 청량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 개선 24년이 지난 지금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교통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벽산 2, 3단지 주민들의 원성은 그칠 줄 모릅니다. 잠시 사진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는 나오지 않았어. 예. 네, 이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오전 5시 55분에 탑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도로변 가드레일 및 인도와 가로수 훼손, 출근길 차량들의 정체 현상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이 장소는 선형 불량 및 급경사 등의 구조 문제로 차량 주행 안전성 불량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사고 잦은 곳 또는 속도를 줄이시오라든가 그러한 교통안전 표지판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도로구조 개선 사업이 타절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급자, 장애인, 세터민 등 564세대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 벽산아파트 2단지, 마을버스조차 운행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속한 아파트이고 고령화 시대 교통약자인 노인 등 270세대가 살고 있는 벽산 3단지는 이번 마을버스 세대가 2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안전 취약에 대해 부서 간 협력하여 타당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생존수영 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통하여 도전 의식과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및 안전 능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관내 수영장은 4곳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2곳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사설 수영장 1곳이 있습니다. 그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2곳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유아풀 2개 레인, 금나래 문화체육센터는 어린이풀 2개 레인, 화목 5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에서 제정한 금천구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지원에 있어 제2항에 구청장은 생존수영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항에 구청장은 생존 수용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내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경비와 시간을 소비하며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고에서 품어내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강구하며 이에 두 곳 문화체육센터 유아풀, 어린이풀, 전요일, 오전, 오후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시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에 관련 부서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봉사자의 소통 공간 확보의 필요성 관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 국가 지방단체의 책무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국가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합니다. 5,705명. 이 숫자는 우리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적을 두고 있는 생활 편의, 주거 환경, 교육 문화 행사, 환경 보호, 행정 보조, 안전 방범, 재해 재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2022년 금천구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 숫자입니다. 2021년 활동자 수 5,795명, 총 봉사시간은 17만 831시간, 22년 활동자 수는 5,705명, 총 봉사시간은 17만 6,680시간입니다. 2022년 수해 시 노란 조끼를 입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해 복구에 앞장선 봉사자들과 원활한 금천구 하모니 축제를 위해서 행사장 곳곳에서 활동하신 봉사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안양천 환경정화 플로킹 캠페인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회의 및 교육 장소로 사용했던 커뮤니티 센터의 활용 계획이 변경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봉사자들의 민원을 접했습니다. 무부서로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회의, 교육, 정보 교환 등 소통과 만남의 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거점입니다. 문제는 그 어떤 사유로 공간 활용 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연 약 18억이 넘는 금천구의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라도 자원봉사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촉진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지는 소통의 장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고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치되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활용 방안 관련입니다. 2020년 5월 준공된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는 지하 1층, 지하 5층, 연면적 5,360제곱미터로 구정 3층까지는 일부는 목욕탕, 작은 도서관, 보건지소, 다목적 체육시설 등 동네방네 이음센터 주민편익시설로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서울시에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오면서 무상 차원에서 주민 편익 시설이 제공했지만 업무동이 3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 지역 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서면서 시흥 3동이 박미마을, 박산마을로 이분화가 되어 있고 건물 관리가 되지 않아 야간에는 무방비 상태로 동네 가운데 흉물 아닌 흉물, 우범지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인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 이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할 수 있고 서울시의 업무 태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도로사업소를 우리 구가 위임을 받아 3동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곳에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현 시흥 3동 주민센터를 이전, 시흥 3동 주민센터를 복합 청사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매년 약 3억 정도의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우나 시설 및 개소하였으나 낮은 인지도로 인한 보건소의 저조한 운영 등 다양한 문제들이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3년 동안 잠겨있는 지하 총 27대 주차면을 개방하여 보건지소 및 도서관, 이음센터 등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면 이용자 수도 늘어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이익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월 초 서울시에서도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 3동의 새로운 변화와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무상 위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7월 초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 신설 등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제도를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올해 초 금천구 통장들을 대상으로 2023년 금천구 반장 운영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년 3월 기준 1,145명의 반장들이 나이대를 보니 40대가 13명, 50대가 135명, 60대가 317명, 70대 480명, 80대 190명, 90대 10명으로 70대 이상이 680명이고 전체 59%를 차지합니다. 반장 위촉일을 살펴보니 파악된 분들 중에 1983년 6월 28일에 위촉이 되어 현재까지 40년 동안 반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반장 제도 관련 최근 3년간의 명절 지원금을 살펴보니 2020년 1,414명에 7,242만 5천 원, 21년 1,291명에 6,627만 5천 원, 22년 1,200명에 6,13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신문 고등료 지원금을 살펴보니 20년 3억 898만 8천 원, 21년 3억 1,429만 8천 원, 22년 3억 4,827만 5천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3년도 살펴보니 명절 지원금이 1,175명에 6,190만 원,
신문 구독료가 3억 6천만 원, 총 4억 2천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 반장제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 해총 및 복지반장이 9%, 현행 유지 12%, 반장 유지 75%, 기타 의견 30%, 무응답 1%로 나타나 반장 제도 폐지가 75%를 넘게 나왔습니다. 금천구의 반장 제도의 개선에 관해 여러 번 건의를 하였고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통장님들의 민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행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무실하게 반장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장으로 임명을 하였으면 그분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 복지구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행정을 펼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반장 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본인이 반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통장님과 깊은 유대감 형성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에 반장제도를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이와 관련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